오! 왜 못 봐? 아줌마 뒤로 왔잖아. 뒷발. 저 왜 뭐 하시다가 핸드폰으로 뭐 찍으셨나? 어머, 어머. 어떡해. 야, 참. 차량은 지나가고 있었고 인도에서 사진 찍으시는 분이 차도 쪽으로 한 걸음 내려오시면서 부딪힌 사고죠. 네. 자, 어떻게? 이 교통사고는 뭐 다 아시겠지만 100%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 저는 100% 운전자 과실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쪽에도 과실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운전자 아니면 보행자? 어렵죠. 저 여성분이 네. 무슨 뭐 보험 사기라든가 최근에 보면 이제 일부러 차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실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봤을 때 만약에 이게 보험 사기를 쳐야지라는 마음이었다면 이 보행자는 누워 있었을 거예요. 더. 근데 벌정이 일어나서 뭔가 이런 걸 시비를 다투는 걸 보니까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그럼 또 반대로 이제 저 아줌마 왜 그래 했을 때 좀 멈추시지. 그때 또 안 멈추셔가지고. 누가 멈춰요? 운전자가? 네, 운전자가요. 아줌마 왜 저래? 아줌마 왜 저래? 할 때 이미 그 아줌마 움직이고 있는 거 전방 주시를 하셔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었을 거예요, 인도에서. 내려오실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진짜 갓길을 밟았느냐? 저 노란색선 넘어갔느냐? 이제 운전자는 여성이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보행자는 아니다. 차량의 사이드 밀러가 나를 쳐서 넘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CCTV가 아니라 지금 블랙박스로만 보면 참 애매합니다. 저는 이거는 그게 어려운데 모르겠어요. CCTV 저는. 봐야 돼. 모르겠어요. 한 번 더 볼까요? CCTV 보여드리겠습니다. CCTV. 블랙박스는 어쨌든 전방, 후방이 측면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CCTV 영상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빠를 수는 있습니다. 네. 이거는 뒤로 많이 왔네요. 많이 왔네. 이 정도면은 차에 치였다기보다는 차가 지나가는 차에 등을 기댄 거 아닙니까? 보험사에서는 네. 보행자가 6. 보행자가 6. 과실이요? 네. 운전자가 4로 과실 판단을 한 상황이고 자신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서 분석을 요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분석을 다시 해달라. 그래서 지금 문제의 핵심적인 요소를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분석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네. 첫 번째 사이드미러를 쳤는지 안 쳤는지는 불방 영상에 보게 되면은 조수석 쪽에 사이드 미러가 식별이 돼요. 예, 여기 보이는 여기 쪽이요? 사이드 미러가 여기 식별되죠. 예.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언제 사람이 넘어진지도 모르겠죠. 네. 그래서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아예 못 봤어요. 어디예요? 끝났어요. 어디 모르겠네요. 있었어요? 자, 보시면 사람이 어디 있었냐면요. 여기 지금 검은 거 보이죠? 네. 여기 사람이에요. 사이드 밀러도 아닌 것 같아요. 사이드 밀러를 쳤으면 사이드 밀러 무조건 꺾여 있을 텐데 저기서 치면. 사이드 미러로 친 거 같진 않은데요. 그러면은 사람이 와서 부딪힌 거네. 사이드미러를 쳤으면은 좀 접히거나 그렇죠. 세게 꺾이죠. 예, 움직임이 보이겠죠. 예, 뭔가 흔들림이 보이겠죠. 네. 그런 게 전혀 식별되지 않기 때문에 네. 상대 측이 주장하는 것 같이 사이드미러의 최초 접촉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넘어지신 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난 요 선 안에 있었어. 그렇죠. 근데 왜 쳐? 왜 미치고 가? 라고 얘기했죠. 네. 두 번째가 내려왔을 때 여기 보면 주황색 경계선 있죠? 네. 경계선 안쪽까지는 보행자 보호구역이니까 네. 차라리 그걸 넘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데도 쳤다. 그렇게 되면 운전자 과실이 잡힐 수는 있어요. 각도를 봤을 때
그 노란색 바깥에서 발이 조금 찝히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약간 성큼 뒤로 내려오시더라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좀 기술을 좀 발휘하는데 네. 이전 거와 달리 네. 넘어지신 분의 발과 차 간의 거리가 얼마큼 되는지 시뮬해 볼 수가 있어요. 와, 네. 저걸로 거리가 나옵니까? 네. 어떻게 저거를? 어떻게 해야지? 이제 3차원 보건 기법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의 3차원에 있는 정보 그 세 개 축을 역으로 복원하게 되면은 저 공간을 3차원을 빼서 볼 수가 있어요. 와, 이렇게 답답할 때 딱 좋다. 보여주세요. 사고 현장을 시측해서 얻어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현장을 3차원을 구형을 했거든요. 이제 이거를 그렇죠, 그렇죠. 바퀴하고 주황색선의 바퀴 거리. 있는 부분, 보행자 다리가 있는 부분 네. 이렇게 다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보고 싶다. 이렇게 딱 돌려. 돌릴 거예요, 이제. 돌릴 수 있어요? 네. 오, 이게 돌아가는 거. 돌려야죠. 대박. 그냥 이대로만 보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3차원이니까. 예. 돌려서 위에서 보는 탑뷰, 그러니까 어라운드 뷰로 재현을 해보면은 확대해 보게 되면은 안 봤어. 아예 한참 정도 거리 이격이 있어요. 아, 그렇네요. 한 발 정도 더 떨어져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저때 당시는 이 넘어지신 분은 이 주황색 경계선을 넘어서 차 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네. 특히 더군다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려오기 전에 넘어지신 분은 뭐 하고 있었어요? 사진. 내려왔을 때 이분이 뒤에 경계석이 있는 걸 인지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턱이 생기면 무게 중심을 휘청거렸죠. 잃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뒤로 넘어왔을 수가 있겠죠. 네. 아, 차가 가고 있는데 부딪힌 거네요. 정확히 얘기하면. 보행자가 와서 차를 친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거는 운전자가 대비할 수 없는데. 없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교통사고 분석할 때는. 어떻게요? 왜냐면 정지거리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이 사건을 피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까 아 소리 했을 때 아 네. 그때 좀 피하지라고 했죠. 네, 네. 얘는 저는 왜 이래? 나못 살아. 그걸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분석하는 게 정지거리 계산법이 있어요. 오, 좋습니다. 넘어지시는 분이 경계석을 넘어서 다리를 뺐을 때부터 이 차량까지의 거리를 계측을 해야 돼요. 사고 현장을 시측해서 얻어낸 데이터를 3차원을 구형을 했거든요. 근데 분석을 하니까 약 120cm, 약 1.2m였어요. 네. 1.2m 앞에 있는 사람을 확인했을 때 네.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정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분석을 해봤거든요. 아 뭔가 나타났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인식하고 행동하기까지. 그럼 거리가 공주거리고 제동거리는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차는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네, 네. 그 가는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해요. 이 두 개를 더한 거리가 정지거리. 그럼 내가 사람 발견해서 브레이크 밟아야지. 밟았는데 내가 간 거리하고 실제로 이 피사체 인물이 있는 거리하고 비교해봤을 때 정지거리가 더 길면은 네. 사람을 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량 속도를 분석했을 때 약 16.8km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 속도로 감안했을 때 1.2m 앞에 있는 사람을 확인했을 때 네.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최소 4에서 6m 나와요. 아, 그러면은 한참 부족하네요. 4분의 1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운전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네. 결국 과실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형법상 과실이 주의 의무의 위반인데 첫 번째가 예견 가능성, 두 번째가 회피 가능성. 제동을 시도했어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고였다라고 한다면 회피 가능성이었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럼 범죄가 아닙니다. 종합해 보면은 첫 번째 사이드 미러도 아니고 두 번째 뒤로 걸으면서 계속 갔기 때문에 본인이 와서 쳤을 가능성도 높다. 마지막으로 정지거리상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사에서는 보행자가 6이고 운전자가 4도 4라고 판단한 상황이고 이게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다가 신고를 아직 안 했대요. 근데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네. 그렇겠네요. 이러면 100대 0도 나오나요? 재판 가서 100대 나오는 케이스도 봤습니다. 우와. 근데 대형이 교통사고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을까요? 일단 보험사에서 어떤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는
양쪽의 과실이 다 있는 쪽으로 그렇겠죠.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네. 네. 그런데 법정으로 가면은 좀 달라집니다. 예, 뭐 형사적으로도 잘못이었고 민사적으로도 배상 책임 없다. 이렇게 일방 한쪽의 잘못만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판결들이 종종 나옵니다. 네. 자전거 운전자가 있고 네. 또 보행자가 있는데 네. 저희한테 제보를 한 건 자전거 운전자입니다. 제보자의 주장은 보행자가 갑자기 길을 막아섰고 보행자가 제보자의 충도로 또 잘 걸렸다 하면서 욕설을 퍼부었대요. 그게 놀라서 구호 조치를 하러 간 게 아니에요? 보행자가 자전거 운전자한테 욕설을 퍼부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너무 수상한 게 저 남자 왜 저기에 저렇게 가까이 그 보행자가 자전거 운전자를 멈춰 세우고 대화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제보자가 본인을 들이받았대요. 되게 굉장히 지금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계신데 갑자기 중심을 잃으면 세게 넘어지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모자이크 된 걸로 봐서는 앞으로 뭔가 내밀고 있는 느낌 아닙니까? 살짝 얼핏 봤는데도 일부러 자전거 쪽으로 갔다가 거의 다가오니까 살짝 몸을 뺀 느낌? 혹시 그러면 여기서 그냥 또 뭐 원한 관계가 혹시 또 아니면은 막 묻지마 폭행 같은 거. 근데 다 좀 의도성이 있으리라고 짐작을 하시는데 그냥 정말 순수한 사고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 걸렸다라고 했. 아니 평소에 저기를 자주 지나가는 보행자인데 네. 아니 평소에 저기를 자주 지나가는 보행자인데 자전거를 굉장히 싫어해. 예, 자전거가 빨리빨리 지나다니니까 평소부터 불만이 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런 말을 할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원한 가능성보다는 근데 싫어하신다고 해도 지금 주변에 너무 아무것도 없는 가해를 이상한 한 거 부분이 아닙니까? 있어요. 네. 이상하긴 해요. 예, 예. 공터의 상태고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 저건 너무 고의적으로 황민구 박사님 다 지금 들으셨는데 들을 만한 얘기가 있었어요? 네, 들만한 쓸만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는 거의 전문가분들이 다 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지금 보행자하고 자전거 운전자하고 아는 관계는 아니겠죠? 아, 이거를 사건을 얘기하자면은 아까 보행자는 보행자가 아니에요. 보행자 이전에 운전자였어요. 예? 승용차 운전자였어요. 이 전에 무슨 이유가 있었구나. 다른 영상 CCTV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이런 장면이 있어요. 어머. 그러니까 아까 보행자는 보행만 한 사람이 아니고 이전에 운전을 했던 사람이다. 뭔가 느낌이 오죠? 네. 그런데 이거를 여기 제보자가 음성으로 인터뷰한 게 있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제가 평소에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서 평소처럼 자전거들을 이용해서 오다가 사고가 났었던 지점에서 한 1km, 한 700~800m 정도 되는 로터리가 있었어요. 후정교차로. 이제 이 로터리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량이 오는 차가 없고 제가 건너가는데 충분히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진입을 했는데 이 차량이 저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서로가 이제 놀라면서 이제 피하는 상황이 됐었던 것 같아요. 서로가 충돌을 피하려다 보니까 각자 바깥쪽 방향으로 서로 틀었던 것 같고 저 역시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고 로터리를 따라서 진입을 해서 그래서 자전거가 도로로 들어갔구나. 틀었던 다음에는 저는 이제 로터리 바깥 차선으로 따라서 이제 진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크락션을 울리면서 저를 쫓아오신 것 같더라고요. 어머. 저 까만 차. 아니 근데 너무 무섭다. 당시에는 전혀 인지를 하지는 못했어요. 추후에 CCTV 영상을 봤더니 저가 가야 될 길을 예상을 해서 먼저 이제 차량으로 가가지고 미리 나올 예상 지점으로 찾아간 거예요. 와, 대단하다. 이 유턴을 해서 차량 주차해놓고 내려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렇게 멀리까지 가서 저렇게 멀리? 그러니까 미리 자전거가 지나갈 때를 알고 저기다 차를 세워놓고 길목을 막은 거예요. 바로 이 기둥이 있는 구간 이쯤이 됐었을 때 갑자기 누군가 기둥 뒤에서 나타나서 저를 밀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밀려서 자전거에서 저는 떨어지면서 한 4, 5m 정도 저기 있는 벤치 정도까지를 아마 떼굴떼굴 굴러서 넘어졌던 것 같아요. 진짜 날랐네. 어휴. 그날 당시 다쳤을 때 제가 걸어서 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늑골 골절되고 뭐 온몸에 타박상이랑 염자를 입어서 전치 4주에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근데 자전거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이제 분석을 좀 해볼 텐데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고의로 넘어뜨렸는지 여부인데 고의라고 하면 일부러 자전거 쪽에 위해를 가하는 뭐 유형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있는지를 찾아봤는데 만약에 여기서 걸어가고 있으면은 그냥 계속 걸어갔었으면 사고가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서 두 다리로 막아요, 진로를. 그죠, 그죠. 네, 두 다리로 막 이건 정확히 보입니다. 네. 근데 다리 두 개가 저 앞에서 가로막고 피해요. 다리를 빼죠, 뒤쪽으로. 앞에보다. 앞에는 이만큼 있었다가 다리를 쑥 한쪽 빼죠. 저기 보행자는 충돌하면 다치겠구나라는 걸 인지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리 뒤로 뺐으니까. 네. 근데 잘 보시면은 다리를 뒤로 빼고 뭐가 나오느냐? 그 검은색 보이죠? 이렇게 앞으로 내미네. 근데 이거는 위험한 걸 아는데 손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위험한 걸 아는데. 이전 단계에서는 손을 흔들면서 오면서 이 자전거 운전자한테 뭔가 제스를 취했고 여기서는 본인이 위험한 걸 알고 피했고 피한 다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어서 뭔가 올렸고 그러면은 앞뒤 관계를 다 따져보게 되면 이건 뭐예요? 그냥 우발적인 교행하다가 서로 부딪힌 사건이 아니고 고의적인. 가서 고의적으로 뭔가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우연히 걸린 게 아니라 앞으로 이게 된 것 같네요. 또 이런 사건이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야, 자전거도 피해 가지. 자전거도 사람 있으면 피해 가면 되지 왜 안 피해 가? 라고 하면서 이제 이견이 막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 다리를 피했을 때 여기서부터 충돌 지점까지가 약 시간이 5프레임으로 약 0.1초에서 0.2초네요. 그러니까 우리 인지반응 시간 아까 공부했죠? 몇 초라고요? 0.3, 0.8. 네, 계속 그것만 하시면 돼.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풀벌레처럼 이것만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네. 자전거 운전자는. 그럼 그 시간에 갑자기 들 거라고 예상을 못 하잖아요. 네. 피할 수도 없고. 두 번째가 올 거라 예. 생각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서 있는데 피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박으면 문제인데 피했네 하고 그냥 간 건데 충돌된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봤을 때는 보행자가 일부러 앞을 가로막고 자전거 운전자의 상체 쪽에 뭔가를 던진 걸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행자가 뭔가 이 자전거 운전자한테 해코지할 의사가 충분히 있는 고의적인 사건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와, 이거 단순하게 보행자랑 자전거 사고인 줄 알고 CCTV 처음에 봤는데 와, 뒤에 이런 스토리가 숨겨져 있을 줄 몰랐어요. 도로 CCTV를 잘 찾았네요. 네. 양형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범행 동기입니다. 그런데 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요소가 없어요. 이제 갈등이 생겼고 화가 나서 그걸 참지 못하고 멀리까지 가서 차량을 주차해 놓은 다음에 와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이게 다 인정이 된다면 사실 상당한 수준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아무리 대처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저렇게 가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벌금을 받을 수도 있고 당연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7월 말경에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본인은 교통사고 뺑소니범을 잡으려고 했었고 나는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선 교통사고를 계속 연관을 시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혐의 없음,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가 결정이 됐었고요. 상대방의 폭행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로 넘겨서 송치가 될 거라고 내용은 전해받았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쭉 봐서 아시겠지만 순간에 욱하고 순간에 화가 난다 해서 그걸 못 참음있게 되면은 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자전거 운전자분이 좋게 사건이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그렇겠네요. 네네.
방화인 건지 실화인 건지 실화냐 방화냐 요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영상으로 좀 분석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불이 생겨. 저 뭐 움직인다. 사람이 나타났어. 뭐가 번쩍했어. 사람이 예, 지금 뭐가 허연계 하나 움직여요. 불을 붙였어. 배 있죠, 배. 아니 지금 보니까 배 위에서 약간 담배 태우시다가 어디로 불이 옮겨 붙은 것 같은 기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불이 붙잖아요. 불 끄려고 해요. 확 켜지고 근데 끌려는 행동도 안 하고 바로 가잖아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가지고 가서 저 안쪽에다 던지는 게 문제예요. 이 안쪽을 보시면은 약간 뭐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구조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불을 붙인 다음에 안쪽에 집어넣고 뛰어나왔죠. 던진다는 거는 실화가 아니잖아요. 옆에 좌우는 바다예요. 뭐가 붙었으면 바닷가로 던지면 돼요. 네. 근데 바닷가에 던지지 않고 뭔가 붙인 다음에 안에다 던지고 자기는 도망 나오잖아요. 그럼 방화죠. 또 이럴 정도로 굉장히 빨리 붙으려면은 단순 담뱃불이라든지 라이터 가지고는 이렇게 안 돼요. 뭘 뿌려놨나? 뭔가를 활활 탈 수 있게끔 지금 보시면은 던진 다음에 그래 뻥 하면서 약간 불이 커져요. 번쩍번쩍거리면서 갑자기 커지거든요. 이렇게 빵빵 터지죠. 네, 안에서 뭔가 팡. 이거는 팡. 작은 종이나 담배의 광원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광원이기 때문에 기름이라든지 휘발유 같은 발화성 있는 물질이 탔을 때 저렇게 번쩍번쩍거리고 점점 확산을 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무조건 저는 방화라고 판단을 했고 근데 이거 방화라는 걸 더 입증해 줄 게 바로 뒤에 있어요. 뭐예요? 다른 영상 CCTV에 도주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도주하는 게 찍혔어요? 자,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인가요? 이 사람이 방화범이에요. 웅크린 거 아닙니까 일부러? 연세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불이 켜졌고 가져가서 저 안쪽에다 왼쪽 확 던지고 가죠. 그리고 빨리 황급히 뛰어서 도망 나오죠. 와, 그 좀 너무 대범하다. 진짜 CCTV는 정말 고마운 존재구나. 이 다 잡아준다 진짜. 범인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를 확인해 보니까 네. 선주하고는 방화범하고는 아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면식도 없는 사람이래. 그러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경쟁 업체의 선주가 불을 질러달라고 사주를 했대요. 진짜 최악이다, 정말. 와, 경쟁업체에서 사주, 그거는 저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방화까지 해서 사주까지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방화범을 도망가는 것까지 도와준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해양경찰청에서 이제 800개 정도 되는 CCTV를 다 분석을 해서 특정을 해서 이 범인을 검거한 거예요. 피해 순박 사진을 보면 포 패턴 현상이 나타나는 유료 화재입니다. 포 패턴은 의도적으로 살포된 현장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패턴으로 인화성 액체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였을 때 나타내는 방화 의심의 정황입니다. 그리고 연기의 색깔을 가지고 인화물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특히 목재나 종이류가 탔을 때는 회색의 연기가 발생을 하고 석유류, 특히 인화성 물질이 타게 되면 검은색 연기가 발생이 됩니다. 이 영상을 봤을 때는 목재 선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회색의 연기가 발생이 돼야 정상적인 건데 지금 영상에서는 아주 검은색 연기가 이렇게 분출되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화성 물질이 급격하게 타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